자, 간결하게 포인트만 설명할 겁니다. 자, 쌤이 원래 독해 수업 때 굉장히 많이 설명했어. 기억나죠? 수능 패턴은 사실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뭘까? 대립구조 형성이야. 알겠습니까? 대립구조 형성. 네. 자, 그래서 자, information, meaning. 자, 당연히 얘네가 대립구조예요. 그쵸? 대립구조야. 자, 정보와 의미는 똑같지 않대. 당연히 똑같지 않구나. 자, 재진수 갑니다. former, 이전. 자, 이제 하이라이트 갈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꼭 형광펜 갖고 와. 컬러링 다 연습할 거야. 컬러링부터 시작이야. 알겠습니까? 자, information과 meaning이 서로 대립구조예요. 그치? 그러면 자, the former 처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글은 당연히 왼쪽부터 오른쪽이기 때문에 former는 뭐를 의미해? information을 의미하겠지? 그치? 그래서 information은 해석이 되지 않은 데이터래. 됐어? 오, 진짜 이렇게 좀 하지. 잘했어. 가. 여기 가서. 수고했어. 자, 정보는 해석이 되지 않은 데이터래. 그리고 고3이나 고2 수준은 어차피 이렇게 병렬 나오면 똑같은 문제야. 또한 이거는 문제에 영향을 못 끼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생략시켜주면 돼. 알겠지? 이런 게 스킵이야. 자, 어쨌든 정보는 뭐다? 해석이 되지 않은 데이터래. 자, 그 다음에 후자는 당연히 뭐겠어? 미닝이겠지. 그치? 네, 그래서 후자는 미닝인데 이건 뭐다? 해석이 돼 있대. 됐지? 해석이 돼 있대. 알겠죠? 그래서 해석이 돼 있다는 거는 특별한 종류의 뉘앙스와 가치를 포함하고 있대. 그쵸? 네, 어디에? 주어진 상황에서. 자, 그 다음 스키버거 하나 더 갑니다. 우리 독해 시간에 많이 배웠어. 쌤 시간에. 요런 거는 스킵이었고요. 이유가 뭐죠? 이런 걸 뭐라 그래? 병렬구조. 문법에서 병렬구조는 중요한 파트기는 해. 왜? 문법에서 병렬구조는 이거 문법 문제로 따지자면 투부정사인지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동명사인지 동사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 명사인지 이거 짝맞추기 게임이잖아. 그치? 근데 독해에서는 어차피 병렬구조라는 건 이그젠플 개념이기 때문에 대입학 파트에서는 스킵어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A, B, 콤마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건 스킵어구다. 그러면 독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석을 했을 때 결국 필요한 요소만 딱딱딱딱딱딱 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그거 가지고 소거법 이용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이 뭐다? 정보와 의미는 다른데 정보는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아. 의미는 해석이 돼 있대. 여기까지야. 됐지? 자, 그런데 this,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 any type은 사실상 무슨 개념이야? 그 어떤 것도 라는 뜻이니까 야, 너 어떤 것도 먹어도 돼. 그럼 결국 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오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모든 종류의 정보를 포함해야만 해. 뭐에서부터 뭐에서까지? 그냥 경고음에서 sophisticated 중요한 단어죠. 아주 정교한. 그치? 이건 뭐죠? 뭐 연설문 정도 뜻 되겠죠? 그러면 자, 대립구조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또? 재진술. 기억나죠? 어차피 어떤 키워드를 계속 똑같이 말하는데 계속 영태 이러면 이상하니까 영태를 영어 선생님인데 성경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단어만 살짝 바꿔서. 그게 재진술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alarm signal은 뭘까? 그냥 경고음이래. 삐 뭐 이런 거잖아. 이거 뭐를 의미해? 정보지. 해석이 돼 있지 않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정교한 연설문이래. 이건 뭐야? 의미지. 왜? 이건 해석이 돼 있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삐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뭔가 언어로 해석을 할 수 있어? 아니지. 근데 어떤 연설문을 보고 지금 이해돼? 즉 자, 여기서 말하는 시그널은 뭐예요? 정보고 그 다음에 sophisticated statement는 의미야. 됐죠?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apply는 적용되다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야? 포함이야. 포함이 되어야만 한대. this는 뭘 받아? meaning 받겠죠? 즉, 의미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정보를 포함해야 된대. 이러면 처음에는 대립구조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무슨 관계지? 상하관계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뭐가 더 상관계야? 의미가 더 상위 개념이지. 왜? 얘네는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정보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왜? 해석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의미는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for instance, example 이제 예를 들어죠. 자, 기억나지? example 이하는 뭐가 아니다? 그렇지, 토픽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example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의 근거는 아니야.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그냥 라이트하게 읽어주면 돼. 됐지?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앞문장과 똑같은 내용이야. 뭐다? 의미는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정보가 해석이 안 됐으니까 의미도 그럼 해석이 돼야 한대. 안 되지. 그 정보가 해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그게 의미로서 아 이런 얘기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거 아니야. 맞지? 됐죠? 그러면 사실 키워드는 나왔어. 자, 고3모고의 특징은 선지가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 선지는 오히려 쉬워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보랑 의미가 다른데 의미가 더 상위 개념이고 근데 정보는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의미를 올바르게 진행하려면 그 정보가 뭐가 돼야 돼? 해석이 되어 있어야 그 의미도 온전하게 잘 적용이 되지. 이해되죠? 그 얘기인데 자 봐봐 2번 경험적 확률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전혀 생뚱맞은 말이죠. 그치?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진다 이런 말 없었고요. 그치? 출처 확인 이런 말 없었고요. 개인의 감정 이런 말 없었잖아. 그치? 우리는 뭐를?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 해서 정답이 1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면 이러면 쉬워져 이제.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해석하면 괜히 또 인스턴스 걸리지 마. 만약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플레이어가 어떤 그 원하는 결과를 낳았을 때 모든 도전자들이 그 결과를 해석을 함으로써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그럼 뭐 결과론적인 얘기인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쵸? 됐죠? 그래서 오답률이 높긴 하지만 수능 패턴으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되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걸 한글로 접근하면 자 봐봐 글이 있어 서울대 블라블라 서울대 블라블라 서울대 블라블라 서울대 블라블라 서울대 어쩌고저쩌고 서울대 어쩌고저쩌고 끝. 그럼 이 글의 토픽은 뭐야? 서울대지. 근데 애들은 2번 연대 3번 고대 4번 성대 5번 이화여대 이런 거 몰라. 왠 줄 알아? 서울대를 계속 서울대라고 하질 않아. 지금 이해되세요? 서울대인데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 그 다음에 뭐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게 똑같은 말인 줄 자꾸 연결을 해야 된다고. 근데 아이들은 단어가 다르면 그 연결을 못해. 그래서 연결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 그러면 22번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21번은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자, 함축의미 추론은 결국 이것도 뭐와 가까워? 그렇지, 주제문과 가까운 거야. 기억나지? 절대로 함축의미 추론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뭐예요? 이거 자체의 직도, 직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가끔 진짜 어이없어. 막 예를 들어 함축의미 추론 문제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망치가 나왔어. 진짜 망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습니까? 그치? 근데 애들은 막 예를 들어 뭐 어떤 망치와 관련된 밑줄 걷다고 막 여기다가 막 망치 부르고 있어.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볼게.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글을 가만히 보시면 이미 어느 정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은 좀 어느 정도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죠? 첫 문장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but, however, yet 같은 플로우가 바뀌지 않아요. 그치? 플로우 체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를 의미해? 그렇지.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해. 됐죠? 또한 결론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장도 제일 중요해? 마지막 단락도 중요해.
그러면 중간은 약간 라이트하게 읽고 첫 문장에 집중해서 읽어서 첫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 후에 계속 그거를 끌고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아까 말했지? 다시 진짜 쉽게 설명할게. 서울대 처음에 얘기 나왔어. 그럼 서울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서울대 얘기를 할 거라고 나 자꾸 끌고 나와야 돼. 그래야 갑자기 무슨 뭐 약간 이상한 얘기 나와도 이거는 어쨌든 뭐 서울대와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얘네 얘기구나. 자꾸 끌고 가야 돼. 자, 첫 문장 지금 30초 줄게요. 해석해 보세요. 네, 다시. 보통 플로우가 바뀌지 않는 문장에서 애들이 왜 실수를 하냐면 첫 문장 해석이 안 될 경우에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럼 어차피 종이도 못 써. 그냥 찍어야 돼. 차라리 두 번, 세 번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첫 문장이라도 제대로 해석하면 문제 맞출 가능성이 좋아요. 자, 왜 쌤이 첫 문장을 해석하라고 했을까? 그냥 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게 좀 중요하죠? 나 자꾸 따라해야 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치? 자꾸 따라해야 돼. 그래야 늘어. 쌤이 또 독해 시간에 뭐라고 많이 말했지? 작가는 어떤 중요한 어구에 관련돼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 블랙 앤 화이트 둘 중에 하나야. 알겠니? 아무 생각 없지 않아. 그게 좋던지 아니면 그게 나쁘던지. 제 말 이해되세요? 알겠죠? 그럼 볼게. 자, Basing your self-worth, 즉 자기 자신감, 자존감이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어디에? 성과에 자존감을 높이는 거, 자존감을 근거하는 거. 누가? 네가. 언제? 외부적인 요인에 자존감을 높일 때가 종종 있대.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은 뭐다? 무작위 또는 misleading. 뭐가 된다? 오도된대, 잘못된대, 오해할 수도 있대. 그러면 misleading은 대표적인 무슨 어구기 때문에? 네거티브 플로우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이 지문에서는 자존감을 작가는 뭐로 바라보고 있다? 네거티브 플로우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알겠니? 지금 이해되시죠? 그치? 물론 나중에 플로우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글은 아까 말했듯이 플로우가 한 번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한 자존감은 안 좋다는 얘기겠구나 라고 인지하고 글을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어요? 됐죠? 네. 알겠지? 자, 그래서 비교는 착각이래. 아마도 당신은 느낄 거야. 당신이 무언가 잘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당신의 파트너가 뭐를 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having an off day는 쉬다가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않다. 무언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컨디션 나쁨. 그치? 즉 당신의 파트너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 또한 그래서 그거를 오르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당신은 느끼지. 오케이, 그럼 이번엔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막 자신감이 생기지. 그치? 지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뭐다? 그렇지. 자, 그것이 약간 다소 어렵다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어떤 컨클루드 결론을 내린다?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막 자신감을 가져. 오케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난 잘할 것 같아. 됐지? 하지만 fact, 사실은 별로 언제보다 평소보다 그닥 잘하지 않아. 알겠지? 쓸데없는 자신감 가지 말란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됐죠? 또는 당신의 파트너가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가 있어. 나 제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자신감을 가졌는데 에이씨 졌네. 그쵸? 자, 그렇다면 당신은 느끼겠지. 뭐를 통해?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아이코 약했구나. 사실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뭐 했을 뿐이야. 당신이 뭐 했을 뿐이야. 그렇죠. 그닥 잘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냥 매우 잘한다라고 put in 한 단어로 뭐야? think죠. 그치? 네가 잘한 게 아니야. 네가 잘할 거라고 생각만 했을 뿐이야. 됐죠? 자,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도 추가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향해서 당신이 특히 좋아하는 조건일 때 재진술 갑니다. 찾아봐. 자꾸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네가 자신감을 갖게 된 거는 너의 파트너가 오늘 컨디션이 나빠. 이거의 재진술 뭐죠? 그렇지. 이게 especially favorable condition이잖아. 그치? 오늘 나의 상대가 약간 컨디션이 나빠. 오케이. 이건 나한테는 무슨 조건이야? 굉장히 좋은 조건이야. 이해되시죠? 됐죠? 자, 이랬을 때 사실은 뭐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잘 못 올라. 그러면 글이라는 거는 계속 재진술이잖아. 봐봐. 너의 파트너가 컨디션이 나빠. 오케이. 나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뭐다? 사실은 너 졌어. 됐지? 당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조건이야. 어떤 조건? 파트너가 오늘 컨디션이 나빠. 사실은 너 뭐야? 못 올라가. 실패했어. 너 졌어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야? 자신감을 가지지 말아라. 쓸데없지. 왜? 괜히 자신감 갖다가 방심하다가 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 이제 결론 갑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당신이 좋다고 느끼는 감정 또는 나쁘다고 느끼는 감정이 꼭 뭐는 아니야? Take credit for. 무슨 뜻이죠? 그렇지. 팩트죠. 즉, 당신이 좋다고 생각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당신이 나쁘다고 생각한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야. 이해되죠? 그런데 만일 당신이 boost, 너무나 자존감을 가진다면 그럼 여태까지 했던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된 거야, 얘들아. 너무 자존감 가지지 마. 왜? 실패해. 파트너 컨디션 안 좋다고 너무 자존감 가지지 마. 왜? 실패해. 나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조건이야. 자존감 가지지 마. 너 실패해. 그렇다면 너 너무 자존감 가지지 마. 왜? 실패해. 알겠어요? 그럼 밑줄은 무슨 내용이야? 실패해. 알겠지?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밑줄은 무슨 내용이겠어? 그렇죠. 네거티브 내용이겠죠. 이해되시죠? 자, 1번 선지 갑니다. 자, 자존감의 인지는 뭐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 무슨 뜻이죠? 많이 쓰는 표현이야. 디퍼런트야. 디퍼런트라고 해석해야겠어? 이것도 독해 시간에 많이 설명했어. 이거 원래 무슨 뜻이야? 다양하다지. 다양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예를 들어 얘들아 쌤이 오늘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어. 근데 보니까 김밥이야. 다양한 게 아니잖아. 그치? 내가 오늘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어. 김밥, 피자, 햄버거, 치킨, 도넛. 그럼 얘네가 무슨 개념이야? 다 다른 거잖아. 그치? 즉 자존감의 인지는 누구에 따라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 그치? 너무 자존감 갖지 말란 얘기죠. 됐죠? 자, 당신의 자존감은 결국 어떤 결과로 초래돼? 그렇지, 무단히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로. 이건 자존감을 가지라는 얘기잖아. 2번 고른 친구는 완전 이걸 거꾸로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오히려 여기서는 자존감을 뭐로 바라보고 있어? 부정적인 걸로 바라보고 있잖아. 우리 2번은 자신감 가지라는 얘기잖아. 2번 고르면 완전 거꾸로 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뭐야? 3번. 네가 성공하기 위한 pride가 셀프로 쓰잖아. 자, 네가 성공하기 위한 너의 자존감은 뭐는 아니야? 믿지 마.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사실 뭐가 아니다? not fact야.
너 되게 잘할 것 같지? 아니야. 정답 몇 번? 3번. 자, 그럼 오답 갈게요. 1번은 해당사 없는 얘기였고 2번은 완전 반대 내용이었고 4번 볼게. 자, performance comparison to partner is demotivating. 자, 뭐다? 파트너와 비교를 자꾸 하는 건 동기부여를 뭐한다? 떨어뜨린다. 지금 동기부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존감 갖지 말란 얘기예요. 자, 열정, 열망. 그치? 열정, 열망은 결국 당신을 뭐 할 수 있게 도와줘? 잘할 수 있게 도와줘. 여기서 ambitious goals는 뭘 의미해? 자존감이잖아. 그럼 사실 5번도 반대말이죠. 그치? 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막 못 푸는 문제는 아니야, 얘들아. 그렇잖아. 그치?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3번 틀리신 분. 23번 다 맞았어? 그래, 23번은 다 맞아야지. 그치? 왜? 23번을 왜 맞아야 돼? 자, 키워드 보여줄게. 참여 토론. 그치? 자, 토론의 목적은 당신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거야. 즉, 그 학생이 뭐를 만드는 거? 생각하고, 리액팅하고, 레스폰딩 하는 게 뭐다? 액티브 프레스텐트잖아. 그치? 재진술. 자, 이것은 중요한 intellectual activity래. 중요한 intellectual activity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일단은 당연히 좋겠구나. 됐죠?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지적 능력인데 네가 이렇게 돼야 뭐 할 수 있다? 너의 의견을 솔직하고 잘 표현할 수가 있대.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writing, 글쓰기가 매우 invaluable, so good이죠. 너무나 좋은 도구래. 됐죠? 그러면 여기 말하는 for completing this task는 뭐를 의미해? 목적이니까 이 글의 목적이 뭐야? 토론하는 목적이 뭐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거고, 능동자가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려면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이 토론이 시작할 때 애들이 펜과 펜슬을 내려놔. 즉 뭐를 안 해? 라이팅을 안 해. 그럼 결론 나왔죠. 뭐 하는 얘기야? 라이팅 하라는 얘기지. 그치? 사실 여기까지만 나와도 정답은 도출이 돼야 돼. 하지만 뭔 말인지 몰랐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힌트가 있죠. 뭐예요? 그치? 자, 노트 테이킹은 뭐 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매니저블, 즉 당신의 능력을 출중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하대. 또한 노트 테이킹은 굉장히 당신을 활기 있게 만들어 준대.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노트 테이킹이죠. 그치? 소고법 갑니다. 1번 노트 테이킹 없어요. 2번 노트 테이킹, 3번 노트 테이킹, 4번 없어요. 5번 없어요. 최소한 2, 3에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자,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단순히 노트 테이킹 스킬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이거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는 거야? 아니지. 노트 테이킹이 필요한데 노트 테이킹을 안 하니까 노트 테이킹을 좀 해라는 거잖아. 그치? 노트 테이킹의 importance, 중요성. 노트 테이킹의 importance, 중요성. 그대로 재진술. 됐죠? 그래서 3번. 할만하죠? 자, 24번 틀리신 분. 야, 이거 23번 틀리면 안 되지. 야, 최소한 번 나와 있는 건 제발 틀리지 말겠지. 차라리 막 문제를 풀 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문에 덧 있나 빨리 찾아. 알겠어? 그 덧 있다? 그럼 그거 관련된 거 골라. 그럼 거의 90% 이상 맞아. 모르겠으면. 됐지?
자, 그 다음에 사실 첫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죠? 첫 문장이 왜 중요할까? 30초 드릴게. 왜 첫 문장이 왜 중요할까? 이거 나 분명히 설명했어. 나 따라하라고 했어. 얘는 모르지만 너희는 알아야 돼. 너 내가 알려줄게. 첫 문장이 왜 중요해? 30초 드립니다. 자, 왜 중요해요? As we all know. 이거 뭐야? 우리가 다 알다시피 common thinking. 그쵸? common thinking. 자, common thinking의 종류는 뭐 있어? 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as we all know 또는 in common. 그쵸? 여기 common thinking이잖아. 그치? 기억나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이 시계가 좋답니다. 나의 생각은 나빠요. 알겠어? 커먼 띵킹과 작가는 무조건 대립구조야. 이해되십니까? 이런 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러지? 쌤, 뭐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쟤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작가는 글을 쓸 때 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해를 잘하려면 거꾸로 접근하면 되거든. 그래서 쌤이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잖아. 봐봐. 집중.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작가는 누가 될 수 있어? 갑자기 나 내일부터 작가 할래. 이거 가능한가? 불가능하겠지. 아니 굳이 무슨 국문학과, 영문학과를 나와야 작가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작가가 되려면 뭔가 연습이 필요할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시죠? 갑자기 나 오늘부터 작가 할래 이러지 않잖아. 그럼 다시 말해 작가들은 자신들이 트레이닝을 받아. 알겠어? 그리고 원칙이 있단 말이야. 글쓰기의 원칙. 그럼 걔네가 그걸 연습을 할 거 아니야. 지네 나름대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글쓰기의 원칙을 그대로 글에다가 담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그거 거꾸로 트레이스 추적해가면 돼.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common thinking은 무조건 누구다? writers, 아이디어와 무조건 반대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알다시피 그냥 단순히 음식은 인간 삶의 그냥 필수적이라고만 알고 있어. 그렇지? 음식은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니까, 그치? 그냥 필수품이라고만 알고 있어. 그렇다면 번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 다 무슨 말? 재진술이죠. 그치? 음식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먹는 건데, but in the late 18세기 후반부터 바뀌기 시작했어. 단순히 it가 아니구나. 무언가 다른 걸로 바뀌는구나. 그쵸? 그래서 음식은 필수품 그 이상의 어떤 것이야. 아까 분명히 필수품이라고 했는데 필수품 그 이상의 것이야. 그렇다면 음식은 다른 거죠. 그치? 됐죠? 그래서 자, 레스토랑이 개발됨으로써 다른 국가, 특히나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테이블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소셜리즘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인 다이닝을 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됐어? 그러면 결국 음식이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개념이구나. 그러면 1번 changing appetite, 즉 요리 자체를 바꿔라. 이건 아니잖아. 이것도 뭐야? 먹는 거 관련된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 내가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을 우동으로 바꾸래. 우동도 먹는 거잖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팁 주세요. 어떤 팁? 좋은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지, 3번은. 그치? 즉 음식이 단순히 이거 먹는 거 그 이상이다잖아. 그치? 자, 테이블 매너를 지키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산업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뭐죠? 단순히 necessity 이거가 아니래잖아. beyond 그걸 넘어선 이상이니까. 그치? 단순히 이거가 아니래잖아. 물론 집중. 사실 잘 들어. 사실 컬처는 추론해볼 수 없습니다. 그치? 여기를 이 지문을 컬처까지는 추론해볼 수 없어. 하지만 뭐는 추론해볼 수 있다? 아 어쨌든 바뀌었구나. 그치? necessity 이상이구나. 이건 추론해볼 수 있잖아. 이해되시죠? 고1과 고2, 고3 보고의 차이점은 고1은 선지 자체를 사실 힌트를 다 넣어줘.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근데 고2, 고3은 선지의 힌트를 예를 들어 뭐 그 지문에 있는 거 있잖아. 그럼 보통 둘 중에 하나만 넣는다든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럼 그 힌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알겠니? 됐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2번을 더 골랐을 거야. 지금 틀린 애들도. 그치? 근데 뭐 때문에? 컬처가 있으니까 사실 문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고2, 고3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신이 확실한 키워드를 잡으면 그걸 밀고 나갈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쌤이 얘기했잖아. 문법은 기억나지? 문법은 바꾸면 틀려. 확률상. 왜? 문법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미 내 머릿속에 너희는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사람의 두뇌는 대단해.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어.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왜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맞게 들어있었는데 자꾸 생각하니까 뭔가 이거 아니고 이거 같은데 라고 해서 답을 바꾸면 그래서 틀리는 건데 독해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독해는 내가 예를 들어 이게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막 찍지 말고 차라리 한 번 더 읽어봐. 그리고 솔직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바꾸세요. 그럼 확률도 높아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24번 이거고 뭐 그 다음에 도표 25, 26, 27, 28은 뭐 이건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네. 자, 29, 30만 할게요. 자, 29 문법입니다. 네. 뭐 물론 우리가 뭐 수능 독해지만 문법도 간단하게 할게. 자, 패턴 갑니다. 뭐 물어보는 거야? 3종 세트. 뭐예요? 야, 동사 밑에 쳐있어. 뭐 떠올려야 돼? 수일치, 시제, 능수동. 알겠어? 다시 뭐라고? 수일치, 시제, 능수동. 됐죠? 되셨죠? 그런데 자, 비동사니까 능수동하고 상관없고 맞지? 시제, 야 시제 배웠지? 아, 너희는 나랑 독해구나. 나랑 문법이 한 명도 없네. 시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근거가 없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돼. 아이들은 제가 집중해. have pp야. 아, 그러면 고민해. 여기 왜 have pp를 썼지? 왜 현재를 썼지? 막 고민해.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시제는 그 시제를 써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제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반대로 그 시제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틀려. 예를 들어 have pp를 썼어. 근데 그냥 메리가 탐을 만났대. 그럼 have pp 못 쓰나? 아니잖아. 근데 have pp를 썼는데 저쪽에 보니까 무슨 뭐 last year 보여. 뭐 yesterday 보여. 그럼 그거는 뭐야? 과거잖아. 그럼 have pp 틀렸다고 하면 돼. 지금 이해됐죠? 그럼 반대로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실 썼는데 문장 어디부터? change부터 intensity까지 현재를 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과거 시점부사 있어? 뭐 yesterday 있어?
만약 이게 뭐 역사적 사실이야? 아니 뭐 since, so far, 뭐 현재 일시 정보사 있어? 없잖아. 맞아, 안 틀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뭐만 따지면 돼? 수일치만 따지시면 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주어가 복수니까. 야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아이고 열심히 해. 네. 자 그 다음에 take for example. 자 이건 넘어가시고 그 다음 밑줄 이제 푸는 것도 몰라. 봐봐 나봐. 이건 내가 S반은 내가 문법하거든. A반은 내가 독해하지만 잘 봐. 밑줄이 포함된 문장의 최소한의 주어 동사는 구분해야 돼. 반대로 따지면 문장이 끝났다는 건 그 문장의 문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1번 밑줄은 뭐 봐야 돼? 이건 봐야지. 그치? 2번 밑줄을 보기 위해 take for example emotions induced by television을 볼 필요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뭐 보면 돼? 클로즈 연속부터 보면 되죠. 3번 perceive 뭐부터 보면 돼? search부터 보면 되죠. 즉 accordingly, present, most, character, familiar 볼 필요 있나요? 없죠. 이거 다 쳐다보고 앉아있어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밑줄 그어줄게. 밑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독된 문장은 스킵어구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다 스킵어구야. 알겠지? 됐죠? 이런 거 다 스킵어구야. 이런 거. 알겠니? 되셨죠? 네. 자, 그럼 볼게. 그러면 문장이 right해지잖아. 그치? 자, 2번. 자, 주어, 동사, 보어 다 나왔네. 전명구 시작됩니다. make 다시 문법 시작됩니다. make 오형식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목적어. 그럼 make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다음 자리 무슨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 보어는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그러니까 거리를 늘어뜨리는 게 니네가 약하다고. 봐봐. 주어, be, real, real. 땅. 정답 이하야. 당연히 얘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근데 하여튼 거리만 좀 늘어뜨리면 이것도 뭐야? 가운데 목적어 껴있을 뿐이지 보어 고르는 문제잖아. 혹시라도 여기에 만약에 really 들어가 있으면 뭐 고르면 돼? 이거 보면 되지. 우리가 저거 틀렸다고 하듯이. 알겠죠? 그러면 자 얘는 보어니까 형용사 맞죠? 그 다음에 accordingly 스킵하고요. 자 3번 다시 주어 make 동사 it 목적어 집중. 문법을 잘하려면 문법에 해당되는 구문의 어순 자체를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너 학교 어디야? 정신이요. 아 정신여중이면 동아이였지. 여기 비상기 없냐? 아 너 대왕이 없고. 아 비상교과서 없구나. 서원 없구나. 자 이거 비상교과서 문법인데 자 봐봐. 가목적어 어순입니다. 주어 make, think, believe, it. 그 다음에 뭐야? 형용사 또는 명사. 그 다음 뭐야?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 뭐야? 진목적어인 투부정사. 요 어순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순을 정확히 외워야 이게 나왔을 때 딱 보여. 이거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 알겠지? 이해되죠? 저 어순 기억하지 않으면 이거 뭐 안 풀려. 그럼 만약에 나는 이 어순을 기억하고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제 3번 보기 보려고 봤는데 such closeness or familiarity가 주어. make it. 어이씨 뭐야 가목적어잖아. 그러면 가목적어 어순이 뭐다? make it. 그 다음에 뭐야? 형용사. 그 다음 뭐야? 보명사. 의미상의 주어. 혹시 여기다가 밑줄 치고 이거 오브를 써놨으면 그럼 걔가 정답이겠죠. 됐습니까? 보명사. 그 다음 어순이 뭐다? 지목적어인 투부정사인데 그 다음 뭐야? 동사 원형 썼잖아. 정답 몇 번? 3번. 근데 이거를 왜 못 잡아내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까? 너희는 make를 뭘로 봤기 때문이겠어? 사역동사로 봤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왠지 제가 뭔가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이겠지.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야. 기본 개념이. 문법을 배울 때. 야 사역동사는 뭐야? 사역동사가 뭐야? 그렇지. 야 너 좀 한다.
야, 시키는 거야. 누구한테 시켜? 야, 물 좀 떠다 줘. 아무리 요즘 뭐 GPT 세상이고 AI 세상이지만 누구한테 시킬 수 없어. 사물한테 시킬 수 없어. 사역동사는 언제 쓰는 거야? 목적어 사람한테 쓰는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목적어가 사람이어야 야 너 좀 설거지 좀 해라 좀. 아 청소 좀 해라. 야 공부 좀 해라. 야 물 좀 갖다 줘라라고 시키지. 아씨 메이크 이시잖아. 이사할 때 어떻게 시켜? 다시 말해 이 메이크는 사역동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과목적어.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4번, 5번은 자, P 플러스 PP 수동태 옆에 전치사 목적 없으니까. 네. 자, 그다음에 30분만 하고 끝낼게. 문맥의 낱말의 쓰임 우리 독해 시간에 많이 배웠어. 무조건 무슨 문제? 플로우 문제. 그치? 뭐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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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집중 천천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땡. 그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침표. 나빠요? 땡. 알겠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뒤에 뭐가 맞아?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침표? 그럼 뭐가 맞아? 좋아요. 알겠지? 무조건 플러스 함이야. 자, 당신의 글쓰기 기술을 포함한 청중들을 마음을 얻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당신이 의도했던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게 필요하대. Not just는 not only죠. 이걸 사업가들도 다 인지하고 있어. 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잘 기억되기 위해서는 또한 distinct 중요한 단어죠. 무언가 특별한 구분되는 스페셜이에요. 즉, 타 경쟁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제품이 굉장히 사람들이 기억날 만하고 굉장히 우리가 특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돼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됐지? 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타겟에 뭐 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야. 재진술이죠.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 마케팅의 기본 개념입니다. 모고에서 많이 나오는 범위야. 예를 들어 밤 11시에 프라이팬 광고하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지. 왜? 엄마들 다 자잖아. 지금 이해됐어? 이해됐어? 새벽 2시에 장난감 광고하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엄마 아빠 애들 다 자. 그럼 새벽 2시에는 뭘 팔아야 돼?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컴퓨터 쳐하는 20대 또는 30대 청년들을 위한 제품을 팔아야지. 왜? 그 시간대 깨어있어서 TV를 보는 사람들은 그 나이대니까. 그러면 프라이팬이나 이런 거는 몇 시에 팔아야 돼? 몇 시에 팔아야 잘 팔려? 엄마들이 TV 볼 수 있는 시간에 팔아야지. 아침 시간? 애 보내야 돼. 학교 보내야 돼. 그치? 그럼 언제? 그렇지.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이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이잖아. 됐어? 응. 알겠죠? 자, 그래서 그들의 타겟이 뭐를 원하는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병렬. 자, 하지만 반면에 학자들은 대립구조죠. 학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학자들과 사업가들은 대립구조니까 사업가들은 이 계획에 찬성하지. 근데 학자들은 사업가와 대립구조니까 사업가들은 이 계획을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반대하니까 동떨어져 있다. 에러라인 맞죠? 그치? 이게 동떨어져 있다. 됐죠?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다. 학자들은 그거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어. 그치? 얘네는 오히려 뭐만 생각해? 전형적인 그 문학의 의미 그리고 동기 뭘로써? 학자로서의. 됐죠? 고객들이 뭐를 원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학자로서 이 학문의 정도만 지키면 돼. 사업가들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고객이 나는 A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고객이 B라고 좋다고 생각하면 A 팔아야 돼? B 팔아야 돼? B 팔아야지. 이건 누구 생각? 사업가들 생각. 나는 A가 좋아. 근데 고객들은 B가 좋아. 나는 못 팔 거야? A 팔어. 이건 누구 생각? 학자들 생각. 알겠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당연히 이런 목표, 고객의 니즈에 맞추는 목표와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갭이 있을 수밖에 없지. 됐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누구 이러한 다시 도전. 그럼 이건 누구겠어? 학자겠어? 아니면 사업가겠어? 그렇지, 이 사람은 사업가겠죠. 됐죠? 네. 사업가는 아까도 말했듯이 아주 호소력 있는 목소리 뭐를 하기 위해 독자들의 니즈, 독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뭐 하겠니? 증가시키겠지. 3단 변합니다. A, 플로 바뀌어. B, 그리고 문장 끝나. 말하고 싶은 거 그려주시면 어디? 왼쪽부터, 왼쪽보단 오른쪽, 위에보단 밑에. 알겠지? 이렇게 나오면 작가는 A만 하고 싶은 거야? B만 하고 싶은 거야? B. 근데 A로 가다가 B로 가다가 다시 플로우 바뀌어서 다시 A로 와. 그러면 뭐만 하고 싶은 거야? A. 즉, 이 그래프 플로우는 사업가 얘기하다가 대립구조인 학자들 얘기하다가 다시 사업가 얘기했어. 그렇다면 이 작가의 생각은 사업가 쪽, 학자 쪽, 사업가 쪽. 즉, 고객의 니즈에 맞춰라. 에 찬성 반대 찬성.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태까지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내야 되라고 그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해놓고 그런 건 어차피 뭐일 뿐이야? 이런 건 뭐일 뿐이야? 그냥 헛된 공허한 일시적인 인상일 뿐이야. 여태까지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거서 갑자기 그거 별로야. 말이 안 되잖아. 정답 몇 번? 5번. 됐지? 알겠죠? 네. 그래서 플로우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듯이 1주, 2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파악만 제가 조금 연습을 시켜볼 거고 그 다음에 3주, 4주는 이제 뒤쪽에 빈순삼 라인 또 연습시킬 거야. 알겠지?